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수천 개의 위성을 촘촘하게 저궤도에 띄워 인터넷으로 전 지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궤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위성들이 떠있는 우주의 질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아무렇지 않게 인터넷을 즐기고 수만 피트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실시간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침마다 거실에서 위성이 찍어보낸 지구 반대편의 날씨를 확인하죠.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이 일상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파수꾼들이 쉴 새 없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을 중력에 추락시키지 않고 우주에 붙잡아 두는 걸까요? 비밀은 필연적 속도입니다. 저 궤도에서 위성은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로켓이 목적지에 도착해 마지막 엔진을 끄면 위성은 초속 7.5km라는 필연적 속도로 궤도에 진입합니다. 위성은 이 속도로 끊임없이 옆으로 떨어지며 궤도를 유지합니다. 고도가 낮을수록 중력이 강해져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궤도가 위성의 속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궤도가 클수록 주기가 길어진다는 케플러의 법칙은 바로 이 속도와 고도의 균형이 지배하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 속에서 위성들은 각자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첫째, 저궤도입니다. 고도 2000km 이하의 가까운 거리에서 정밀하게 관측하며 빠른 응답이 생명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대표적이죠. 둘째, 중궤도입니다. 고도 2000km에서 35,736km를 돌며 적은 수의 위성으로 전 지구를 커버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찾아주는 GPS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지궤도입니다. 고도 약 35,736km. 지구 자전 속도와 똑같이 움직여 지상에서 보면 늘 같은 자리에 멈춰 보입니다. 안테나를 고정해야 하는 방송 위성이나 실시간 기상 관측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극궤도입니다. 고도 600에서 1000km 사이를 남북극으로 수직 비행하며 지구 전체를 훑습니다. 군사정찰이나 지구 환경의 변화를 폭넓게 감시하는 눈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우주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성이 파괴되면 캐슬러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파변이 초속 7에서 8km로 다른 위성을 연쇄 타격하며 파변이 파변을 낳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결과적으로 특정 궤도는 수백 년간 인류가 쓸 수 없는 우주 쓰레기장이 됩니다. 2007년 위성 요격 실험과 2009년 충돌 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강대국들은 우주에서 이 위험을 어떻게 다룰까요? 물리적 파괴는 자멸적 싸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직접 부수는 대신 신호 교란이나 센서 마비 같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에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셈이죠. 그렇다면 급증하는 위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촘촘한 위성군이 구성되면서 우주에는 투명한 레일이 깔렸습니다. 위성은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는 회피기동을 수행하죠. 최근엔 인공지능이 충돌 가능성을 계산해 자동으로 회피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자율 판단이 우주 공간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고도와 속도의 균형과 그리고 파변의 위험 속에서도 인공위성은 오늘도 우주의 레일을 따라 우리의 일생을 연결합니다. 위성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우주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질서 그 자체입니다.